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앨런 머스크의 삶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는 이번에 그의 12번째 자녀를 맞이하여 대가족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점은 그의 양육 방식이 첫 아들 네바다의 비극적인 상실로 인해 깊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앨런은 이 가슴 아픈 경험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최근에는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공유한 내용과 그것이 앨런 머스크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세요. 앨런 머스크의 복잡한 삶과 그가 이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를 이끄는 원동력을 이해하려면 그의 출발점과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까지의 경로,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야망이 자녀 양육 방식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앨런 리브 머스크는 결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이는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캐나다 모델이자 영양사인 그녀는 매력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날카로운 재치와 넘치는 에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앨런의 아버지 에롤도 매력적이었지만 더 많은 논란에 휘말린 인물이었습니다. 엔지니어이자 조종사인 에롤은 한때 에메랄드 딜러로 활동했으며 실제보다 더 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앨런과의 관계는 긴장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앨런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포티하거나 사교적인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NDLT, 반지의 제왕 GT, 이나 NDLT,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GT 같은 책에 몰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건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0살 때 그는 매뉴얼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습니다. 12세에 그는 자신이 만든 비디오 게임을 $500에 팔았습니다. 1년의 기념비적인 성과들은 그가 나쁜 시작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자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코딩과 공상과학의 도피주의만이 아니었습니다. 괴롭힘은 앨런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공유한 사건 중 하나에서는 그는 콘크리트 계단 아래로 던져져 그부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육체적 부상이 힘든 것만큼이나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꾸짖기만 하는 아버지의 반응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앨런은 나중에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관계가 기껏해야 긴장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앨런의 야망은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지지하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그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결심이 가득 담긴 여행 가방을 들고 17세에 캐나다로 떠났으며 킨즈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농장과 제재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펜실바니아 대학으로 편입하여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며 사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란은 단순히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업가 정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우스 파티를 주최했고 현재 우리가 아는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사업 계획도 작성했습니다. 1995년에 새로운 학위와 큰 야망을 안고 그는 급속히 성장하는 인터넷 붐을 쫓기 위해 스탠포드의 박사 과정을 중퇴했습니다. 스포일러를 말하자면 꽤 잘 풀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벤처인 지비는 그의 형제 킴벨과 함께 만든 온라인 도시 가이드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는 기념비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팔로알토의 작은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코딩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결국 충분한 관심을 받아 캄팩에 $3억 700만 달러에 매각되어
일란에게 첫 번째 재정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불과 27세에 2,200만 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 다음 X.com이 등장했으며 이 회사는 대규모 합병 후 페이펠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일란은 동료들과 충돌하고 심지어 CEO에서 물러나는 등 자신의 거침없는 리더십 스타일의 초기 징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베이가 페이펠을 15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 일란은 1억 7,6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며 대담하고 끊임없는 야망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스페이스X, 테슬러, 뉴럴링 등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일란 머스크는 혁신과 논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앨런은 어떨까요? 비평가들은 종종 그의 강렬함이 그의 양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10명이 넘는 자녀를 둔 일란의 접근 방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까다롭지만 비전이 뚜렷합니다. LL 머스크가 일란 머스크를 아버지로 만든 과정. 일란을 아버지로 가장 잘 형성한 것은 그의 아버지 LL 머스크와의 관계였습니다. 일란이 묘사한 그 관계는 기껏해야 복잡하고 최악의 경우 완전히 해로운 관계였습니다. 일란의 부모로서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를 키운 사람을 살펴봐야 하며 더 정확히 말해 일란이 아버지로서 되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엔지니어인 LL 머스크는 실체보다 더 크고 매우 불안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란은 그를 끔찍한 인간이며 세심하게 악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LL의 행동이 일란의 사고방식과 궁극적으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접근 방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이고 명백한 표현입니다. 일란의 어린 시절은 따뜻한 가족 만찬과 격려의 말이 오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일란은 처음에 어머니인 메이와 함께 살았으나 결국 동정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LL은 외롭고 슬퍼 보였습니다. 나중에 일란은 그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LL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했지만 일란은 자신의 엔지니어링 재능을 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그 관계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란은 LL의 날카로운 비판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그의 아버지가 좋은 순간을 나쁜 순간으로 바꾸는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폭력적인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여 일란이 병원에 입원한 후 LL은 그를 위로하는 대신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굽힐 줄 모르는 가혹함이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한 것은 LL의 무능력 또는 일란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페이펠, 테슬러 및 스페이스X와 같은 자녀의 공동 창립 회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활짝 웃는 반면 LL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며 무관심과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2022년 인터뷰에서 일란의 업적에 대해 자랑스럽냐는 질문에 LL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며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항상 많은 일을 해왔고 일란의 업적을 가족 유산의 또 다른 차원으로 치부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LL은 일란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선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때 일란이 부자가 된 후에도 LL과 그의 가족을 남아프리카에서 말리부로 이주시켰을 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결국 LL은 남아프리카로 돌아와 자신의 선택이 그가 행한 최초의 소위 일란은 균열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협, 보상, 정서적 호소, 심지어 지적인 논쟁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변화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LL과의 이러한 단절된 관계는 일란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육아는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 그것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함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일란은 자녀에게 매우 다른 종류의 부모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란의 육아 스타일은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손쉬운 학습과 호기심을 장려하며 심지어 XYZ 같은 특이한 이름을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의 끊임없는 추진력을 고려할 때 그가 독립성과 창의성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버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믿는 자질은 세상을 항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테슬러, 스페이스X 및 여러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란은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회의에 데리고 가며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에 노출시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학교인 ADSTRA를 통해 학생들이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와 실습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일란의 열망의 대부분은 그의 아버지가 가진 눈에 띄는 결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롤 머스크의 논란이 많은 개인적인 삶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간극을 더욱 넓혔습니다. 2017년에 에롤은 의붓딸인 제너 비즈비더나웃과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스캔들은 머스크 가족을 뒤흔들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미 첫 아내와 에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로 약속한 엘론은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일란은 LL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란은 자신의 양육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참석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려는 그의 헌신은 자란 아버지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 면에서 일란과 LL의 관계는 친절없는 탁월함이 고립되고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경고의 이야기 역할을 합니다. 일란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비판과 통제보다는 연결과 영감을 우선시하는 육아 철학으로 전환하며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일란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로켓을 만들고 교통혁명을 일으키며 화성 식민지화를 꿈꾸는 사람에게 육아는 뒷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일란 머스크 방식으로 아버지가 되는 그의 접근 방식은 그가 하는 모든 일만큼 파격적이고 야심적입니다. 최근 기술 거물인 그는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3,500만 달러 규모의 텍사스 복합단지를 구매하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토스카나 스타일의 부동산은 단순한 고급주택이 아니라 그의 12명의 자녀와 2명의 어머니를 위해 세심하게 조성된 안식처입니다. 이것이 아빠인 앨런 머스크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합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상적인만 4,000평방피트에 달하는 저택 자체는 웅장함과 의도가 담긴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관 옆에는 역시 앨런이 구입한 6개의 침실이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집들은 결합되어 그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새 어머니 중 2명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가족 거주지를 형성합니다. 앨런과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그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그는 그의 아이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자라며 형제자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유된 집에 대한 감정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앨런이 바쁜 일정을 가진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및 다른 벤처 기업들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가 보살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가 주로 거주하는 오스틴 맨션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힘든 직장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과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지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 중 한 명은 앨론과 세 자녀를 둔 시벤스 질리스입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아직 자리를 옮기지 않았지만 설정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앨론의 행동은 평화롭고 공유되는 환경, 즉 아버지의 유명세 생활의 혼란 속에서도 자녀가 번창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앨론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자녀가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이며 세상의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햇빛과 장미뿐만 아니라 힘든 점도 있습니다. 앨론은 자신의 양육 스타일이 너무 까다롭거나 관습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립과 경계 확장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믿음은 때때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앨론에게 이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을 대비하여 자녀를 준비시키려는 진정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텍사스 화합물은 이러한 이중성을 강조합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문서적으로 지은 저택으로서 사치스러운 몸짓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류를 단순화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최우선 사항입니다. 앨론은 앨론 머스크의 논란이 많은 가족 생활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판매자에게 엄격한 비공식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업적과 인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의 부인할 수 없는 천재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대담한 발언과 거침없는 의견으로 유명한 일론은 육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네이털림 및 인구 통계에 대한 그의 다소 기괴하고 거의 다윈주의적인 견해로 종종 논란을 일으킵니다. 생존과 번식, 인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견해는 너무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며 심지어 지나치게 동물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일론의 인구 증가에 대한 노골적인 집착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른바 인구 붕괴를 경고하며 사람들, 특히 똑똑한 이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가지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일론의 수사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일부 비평가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우생학의 반영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디어에 자신의 친출생주의 입장을 연결했습니다. 특정 인구 통계가 다른 인구 통계보다 재생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론의 믿음은 비판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회의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은 이러한 견해와 일치하는 듯 보입니다. 3명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자녀를 둔 일론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육 스타일은 친출생주의적 이상과 결합되어 출산을 관계보다는 거의 의무로 여기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장기적인 인류 생존 계획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인해 부모 역할이 약화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평가들은 일론이 번식에 집착함으로써 자녀를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더 넓은 사명의 구성 요소로 더 많이 바라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관점은 불평등이나 개인적 관계와 같은 즉각적인 문제보다 우주 식민지와 같은 인류의 먼 미래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그의 장기주의 철학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이 일부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를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일란에게는 그의 수비자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인류 생존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양육 선택과 개인 신념은 어렵고 불편한 선택일지라도 인류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려는 그의 중요한 사명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외감을 느낀다면 과연 좋은 육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비안이 머스크와 관계를 끊기로 한 결정은 그의 세계관에 따른 감정적 비용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앨런의 대중적 이미지와 그의 철학이 가족에게 미치는 개인적인 피해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강조합니다. 앨런의 전 파트너이자 비비안의 어머니인 저스틴 윌슨은 날카로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저스틴은 자신의 딸에 대한 자부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더 양육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개인적 관계보다 사회적 결과에 더 중점을 두는 앨런 자신의 발언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앨런 머스크의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모두 앨런 머스크의 유명한 대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년간 12명의 자녀와 3명의 어머니를 둔 머스크 가문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그의 첫 아내 저스틴 윌슨은 2004년 체외 수정으로 첫 자녀인 쌍둥이 그리핀과 비비안을 낳았습니다. 그리핀은 둘 중 더 조용한 편이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행사에서 앨런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됩니다. 앨런은 2024년 5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행사에서 그리핀과 함께한 사진을 자랑스럽게 공유하며 그를 장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비비안은 매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2022년에 그녀는 나는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친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으며 긴장감 속에서도 비비안은 최근 내 삶은 내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독립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지 2년 후 앨런과 저스틴은 새 쌍둥이 아들인 카이, 섹슨, 데미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공적 및 사적 순간에 참여하여 앨런의 확장된 가족을 묶는 접착제로 여겨집니다. 카이는 2024년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포함해 여러 주목할 만한 행사에서 앨런과 함께 목격되었습니다. 한편 섹스는 아버지의 원대한 생각을 물려받았습니다. 2022년에 앨런은 월드 파티데이에 대한 섹슨의 제안을 트윗하여 젊은 사양에서 자라나는 창의성과 야망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쌍둥이인 데미안은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데미안이 노인생활 커뮤니티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그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머스크 가족의 역동성에 부드러운 예술적 터치를 더했습니다. 특이한 아기 이름의 시대를 맞이하세요. 앨런과 캐나다 음악가 그라임스는 2020년 5월 아들 XAZ를 맞이했습니다. 앨런이 조 로건이 경험에 대해 설명한 이름은 XSHA12로 발음되며 그라임스의 창의적인 재능과 앨런의 미래 비전을 결합합니다. X는 애칭으로 불리며 앨런의 삶의 새로운 장을 의미합니다. 그라임즈는 A12 부분이 사랑받는 항공기에 대한 일란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명명 과정을 협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X는 그라임즈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일란의 삶에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란의 두 번째 자녀 XA 다억사이드 레일은 그라임즈의 대리모를 통해 2021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이름인 사이더 이엘은 천체에 대한 그라임즈의 관심과 개성을 반영합니다. 그라임즈는 그들이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동 양육의 관계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 일란과 그라임즈는 토라는 별명을 가진 택놈처니커스라는 세 번째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토에 대한 정보는 일란과 그라임즈가 모두 대중의 눈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라임즈는 토의 사랑스러운 성격을 언급하며 일란 가족의 매력에 또 다른 층을 추가했습니다. 일란은 AI 임원인 사이번 질즈와의 관계를 통해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쌍둥이 스트라이더와 아주르는 2021년에 태어났고 2024년에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으며 이름과 성별은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일란의 지적 동맹자로 묘사된 질즈는 자녀와 함께 텍사스 단지로 이사하여 가족의 역학을 더 중앙 집중화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기술 거물 앨런 머스크가 깊고 개인적인 비극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02년에 일란과 그의 첫 부인 저스틴 윌선은 네바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안타깝게도 짧았습니다. 네바다는 불과 10주 만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실은 두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2002년에 자신의 삶을 강타한 비극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그의 말은 그가 짊어진 엄청난 무게를 드러냅니다. 한때 일란은 그 순간을 엄청난 단순함으로 묘사했습니다. 내 첫째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일란은 그런 개인적인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 믿으며 네바다의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일의 슬픔을 덮어두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추진력이 그의 경력을 이끌어가는 동안 그의 첫 아내인 저스틴 윌슨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분개했습니다. 이는 상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도 계속 전진하기 위한 앨런의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최근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공개하며 그것이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런 순간이 어떻게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지 생각하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앨런이 네바다주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무관심으로 비난하지만 그는 그런 가정에 분노를 느낀다. 그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고통은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바다의 죽음은 앨런의 신념과 우선순위를 형성했다. 이는 시드와 같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과학과 의학의 잠재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더욱 깊게 했다. 또한 그는 자녀의 개성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네바다에 대한 앨런의 슬픔은 그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이끄는 개인적인 상처이다. 그에게 있어 이번 손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잃은 아들에 대한 헌사이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만들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헌사이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유명 인사를 자주 판단한다고 생각할까요?